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GXC 대표님, 우정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설명하고 사업 시작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GXC의 우정석 대표고요. 네, 영어 이름은 데니입니다. 저희 회사 GXC는 이제 게임엑스 컴퍼니스라고 해서 약간 게임 생태계 관점에서 도움이 되거나 좀 더 긍정적인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추진해 보자. 그래서 어느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또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아니고 조금은 좀 독특한 그런 회사고 오늘 저희가 어떤 미션과 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지 또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플랫폼 사업은 무엇인지 또 유저, 컨텐츠 또 이런 이제 어떤 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게임 생태계라는 거는 게임 산업은 조금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게임 컨텐츠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크기들, 뭐 하나가 1년에 뭐 1조 이상 벌기도 하고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되게 작은 게임들도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매출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산업이고요. 이제 이 마켓 사이즈도 거의 뭐 250조 정도 육박을 하고 매년 한 연평균 성장률도 9% 이상씩 되는 되게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은데 이제 이런 성공하는 이제 확률이 좀 낮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게임 자체를 흥행 산업으로 보고 또 게임 자체가 사실 좀 성공하기 좀 쉽지 않은 이런 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10개 중에 9개가 게임을 만들지만 또 망하기도 하는 이런 산업이 좀 독특한 특징이고요. 저희 이제 GXC 회사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은 이런 좀 한 10명에서 50명 정도의 사람들의 어떤 크기를 갖고 있는 개발사에서 만들어내는 게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그 게임들이 이제 임팩트 있게 또 시장에 잘 런칭이 되고 또 사업적인 성과도 가져오는 이런 쪽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가장 큰 미션은 지금 산업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임 생태계의 그런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흥행 산업이다 보고 또 게임 자체가 런칭을 해서 성공할지 말지 이게 사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영화랑 비슷하게 결국 런칭해서 유저들이 돈을 쓰는 걸 봐야지만 안다.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약간 게임 프로덕션 기간 동안에 뭐 돈을 이렇게 대서 이 게임 컨텐츠 프로덕션 기간 동안에 뭐 돈을 지원한다던가 성공적으로 런칭하게끔 돈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펀딩 관점이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유통사, 이제 퍼블리셔라고 하는 유통사들이 결국에는 이게 좀 돈이 될 것 같다. 성공 확률이 높고 지금 막 돈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걸 주로 많이 이제 찍어서 마켓에 내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유저 관점에서는 좀 다양성을 좀 잃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게임들이 이거 되게 비슷하네. 얼마 전에 했던 거랑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던가 또 비즈니스 모델에서 돈을 좀 더 많이 써야지 내가 뭔가 어떤 랭크를 유지한다던가 요런 좀 일괄적인 그런 약간 패턴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션으로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막 만들어질 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서 유저들한테 결국 소개를 하고 그 유저들이 그 게임에 직접 인발브를 해서 야 이거 재밌다 재미없다를 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유저 선호도 데이터를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또 지원을 해줘서 그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세상에 좀 나오게 해주는 이런 이제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컨텐츠가 만들어질 때 결국 더 잘 런칭이 되고, 심지어 이제 지금 약간, 프로덕션 단계에서 참여했던 그 유저들한테 그 컨텐츠가 딜리버리 되게 하는, 그래서 기존의 퍼블리셔 푸시형 베이스를 저희가 유저 플링형으로 좀 바꾸는 그런 좀, 야심찬 이런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어떻게 달성하냐, 말은 쉽지만, 그래서 저희가, G라운드라는 플랫폼을 2020년 7월에 런칭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약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임들, 이미 프로덕션 중에 있고 전 세계에서 막 흩어져 있는 거를 저희가 잘 소싱해내서 그거를 유저들한테 보여주고
일주일에 2개씩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자체를 유저들이 보고, 이거 자체를 내가 플레이를 할지 말지, 또 플레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줄지 말지, 이것도 다 유저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데이터, 유저들이 움직였던 그런 비헤이버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퍼블리셔나 투자자들한테 해석을 해서 인사이트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유저들이 좋아하네라고 하면서 좀 더 확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결국 어떤 또 이 테스트 단계 쪽에서 약간 마켓들의 그 선호도, 국가라던가 어떤 데모그래픽석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찾아내서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38만 9천 명 정도 유저들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 한 50명 넘게 인플루언서들도 저희 컨텐츠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개씩 저희가 해왔는데 어느덧 298개 정도의 게임을 하고 있고, 게임 소싱을 보시면 뭐 북미, 남미, 유럽,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유럽에서 게임을 많이 만드는 국가들을 다 저희가 컨택해서 게임 소싱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 저희의 기본적인 어떤 숫자들은 이 게임 자체를 올렸을 때 이 39, 9천 명 유저들 중에 뭐 나름 한 또 14,600명은 굉장히 이제 데일리하게 액티브한 유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하나가 어쨌든 올렸을 때 최소 1000플레이 이상은 나오고, 거기에 따른 리뷰라던가 서베이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개발자나 퍼블리셔들한테 제공을 할 정도로 유저들이 많은 데이터를 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래서 이 플랫폼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네, 이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이제 게임라운드.co로 들어가시면 G라운드라는 플랫폼이 되어 있고요. 임팩터 게임, 게임에 어떤 임팩트를 좀 미치자라는 거. 그래서 유저들한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임들을 플레이하면서 개발자들을 좀 도와주자, 이런 컨셉의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런 게임들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2개씩 이제 새로운 게임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2개의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게임인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언제 접속을 하더라도 결국 한 일주일에 2개씩, 그래서 4주 동안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오더라도 한 8개 정도 게임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업커밍 게임이라던가, 또 평가가 좋았던 게임이라던가, 그리고 뭐 게임 플레이 영상이라던가 유저들이 남기는 리뷰들,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현재 이제 저희 그 숫자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 플랫폼에서 결국에는 어떤 뭐 이 게임이 어떤 거다라고 해서 이 컨텐츠를 뭐 보고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게임 자체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게임 자체를 내가 해보고 싶은 게임들을 내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핑고라는 이제 핑고 어드벤처, 이거를 들어가서 게임이 어떤 건지 영상도 좀 보고, 네. 그리고 이 게임을 만든 뭐 이런 개발사라던가, 네, 보니까 말레이시아 게임이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의 게임이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내가 이런 거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이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처럼 런처가 있어서 런처에 게임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요 이제 런처를 통해서 결국에 요 게임들을 어떻게 보면 실행시키고, 네, 이 게임 자체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체 런처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런처는 현재는 어, 게임들을 어, 다운받고, 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능들이 여기다 더 추가가 될 건데요. 어쨌든 이 런처라는 걸 직접 또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 런처 자체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한 이제 기술력입니다. 저희도 이 런처를 개발할 때 많이 좀 고생을 했었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마음에 드는 거를 결국에 플레이를 이제 다운받아서 게임을 플레이를 하게 되고, 이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내가 플레이를 하고 나서 리뷰나 서베이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리뷰는 한 10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내가 플레이를 한 거를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리뷰고요. 서베이는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어떤 거라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좀 커스텀 질문이 가능한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 좀 독특한 거를 네, 그런데 이 네. 대표님, 이 유저들이 그런 서베이나 어떤 자기의 리뷰를 적극적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네. 저희가 이런 어떤 액션에 따라서 유저들한테 포인트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나 서베이에 서밋을 했을 때, 그리고 서밋한 그 의견이 개발사들이 되게 도움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픽업을 해줘요. 이렇게 픽을 해주는데, 그렇게 픽트가 되면 포인트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유저들한테 단순히 서미션이 아니고 좀 도움될 만한 피드백을 좀 남겨라는 걸 이제 동기부여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유저들 중에 이런 포인트랑 또 상관없이 굉장히 자기가 게임이 더 좋게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인 임팩트를 미치고 자기 의견들이 게임에 반영되고 이런 걸 굉장히 좀 보람 있게 생각하는 네, 음. 그런 유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막 그 인디게임 좀 덕후 유저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유저들이 뭐 있을까라고 하고 또 음. 사실은 좀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제 저희도 2년 넘도록 2년 반 이상 그런 유저들을 전 세계에 좀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고 이 유저들이 또, 저희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리텐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케어를 좀 하고 있고요. 약간 이런 유저들의 저희 이제 플랫폼의 특징인데요. 보시면 아까 10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뭐 주관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게 있는데 이 제출을 할 때 퍼블릭으로 오픈할 수도 있고 프라이빗으로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오픈하겠다고 한 리뷰 건이 지금 234개가 되고요. 아마 프라이빗까지 합치면 이 게임도 300개 이상 리뷰가 개발사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뭐 인덱스 있게 이렇게 유저들이 피드백을 좀 남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픽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개발사 입장에서 이거 진짜 되게 도움이 됐던 의견이다. 라고 이렇게 픽트돼 있기도 하고 저희가 또 독특하게 이런 디스코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약 14,600명 정도 네, 가입되어 있는 건데요. 이 디스코드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지금 플레이되고 있는 8개의 게임에 대해서 아까 뭐 핑거 어드벤처라는 거에 대한 커뮤니티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이 개발사하고 게이머하고 아까 리뷰 같은 경우는 좀 정적으로 한번 제출을 하는 거에 그친다면 이제 여기 커뮤니티는 디스코드는 게이머나 게임 개발사들이 굉장히 잘 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이저 SNS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어, 타이트하게 유저와 개발사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많은 유저들이 또 자기가 플레이했던 영상들을 또 막 찍었고 거기에 내가 게임이 재밌었다 아니면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막 녹화를 해서 이제 공유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개발사들이 의견을 남기고 또 뭐 하면 서로 또 바로바로 한 달 동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나 아니면 퍼블리셔들한테 의미 있는 네, 이런 이제 피드백을 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결국 아까 이 G포인트를 모아서 뭘 하냐라고 했을 때 현재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전략상 이제 PC 게임하고 콘솔 게임 위주로 저희가 게임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제 PC 앞에 게이밍 키보드, 뭐 게이밍 컨트롤러, 게이밍 마우스, 헤드셋, 텀블러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어, 직접 퀄리티 높은 거를 소싱을 해서 저희 브랜드로 프로덕을 만들었고 이런 프로덕으로 컴펜세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샘플들을 테스트하고 저희가 퀄리티가 좋은 거를 선정을 한 거고요. 이번에 이제 오픈 이벤트로 5월 말까지 굉장히 또 할인해서 주는 이벤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저들이 나름 동기부여를 가지고 저희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저들한테 저희가 추후에 이런
하드웨어 말고 뭐 또 다른 어떤 뭐 다른 뭐 좀 유명한 이런 게이밍 랩탑이나 뭐 게이밍 폰이나 뭐 이런 게임기라던가 이런 걸 이제 저희가 G 포인트로 보상할 수도 있고 살 수 있게, 그리고 또 저희가 요 G 포인트가 캐시 이퀴벌런트 캐시랑 거의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마존이나 스팀 기프트 카드랑 이제 교환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곧 오픈할 걸로 저희가 개발을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저 사이드의 이제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자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유저들한테 신랄한 또는 정말 어, 거르지 않고 이 의견들을 지금 받게 되는데요. 이런 리얼한 유저 피드백을 빨리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많은 게임사들이나 퍼블리셔들은 게임을 이렇게 퍼블릭으로 완전히 오픈해서 막 유저들한테 평가받는 거를 당연히 좋아는 하지만 컨피덴셜한 이슈도 있고 또 카피캣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이슈 때문에 가급적 오픈하는 걸 이렇게 좋아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오픈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유저들한테 선보였을 때 리스크는 다 만들어 놓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이 뒷부분에서 유저들의 피드백이 너무 안 좋으면 결국에 그 게임 자체에 투자했던 많은 돈을 오히려 또 날리게 되는 이런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저들한테 이런 어, 리얼 피드백들을 좀 미리 받고 네거티브한 보이스를 낼 만한 그런 유저들을 좀 미리 만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게임을 더 좋게 당연히 개선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좀 더 우리가 일본 지역에 아니면 또는 우리가 유럽 지역에 굉장히 가능성이 좀 보이는구나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우리가 유통사 파트너를 찾을 때 퍼블리셔들도 결국 어떤 지역이 강점이 있는 그런 퍼블리셔들이랑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실제 퍼블리셔들도 그 데이터를 보면 당연히 많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되게 게임 플레이 데이터나 평가 정보들, 또 리뷰나 유저에 되게 도움될 만한 피드백들, 또는 저희 그 SDK라는 걸 이제 심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인게임 데이터, 게임이 직접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데이터도 저희가 분석이 가능하고, 뭐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결국 스트리밍 할 때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리포트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리셔들한테 줄 수 있는 밸류도 굉장히 큰데요. 퍼블리셔들은 다 좋은 컨텐츠를 글로벌로 소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본인들의 국가 말고는 사실은 좀 소싱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뭐 큰 게임쇼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뭐 지인 소개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희 쪽에 들어와서 이런 평가 결과들을 게임 개발사가 오픈하겠다고 이제 동의를 하면 그 오픈된 결과들이 퍼블리셔들이 볼 수 있고, 그 퍼블리셔가 관심이 있으면 컨택을 해서 퍼블리싱 딜로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플랫폼을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이 플랫폼은 올해 연말 정도 오픈하는 걸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유저 사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유저를 어떻게 모았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약간 인플루언서들의 방송을 보는 유저들이 좀 더 타겟이 있었고요. 그 정도로 좀 적극적인 게이머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아직 출시되지 않고 어떨 때는 되게 인디 게임 스타일 같은 것도 좀 플레이하고 리뷰를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저희한테 또 유저를 확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게임에 테스트하는 그런 유저들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일반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유튜브 이런 마케팅도 하고 되게 다양한 마케팅도 해봤는데, 결국 한 번 와서 게임 한두 개 하고 이제 그만두는 유저가 아니고 약간 미션을 부여해서 저희가 뭐 이런 특정 기간 동안 8주 동안 총 16개가 있는데, 이 게임을 뭐 10개 이상 했을 때 또는 뭐 14개 이상 했을 때, 16개 이상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보면 유저들한테 주는 그런 등급을 좀 달리하고, 그래서 엑스트라 G 포인트도 보상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런 레플, 어떤 추첨을 통해서 몇 명의 상품을 좀 더 준다 그럴 때 등급별로 차별적으로 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저희가 리텐션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좀 독특하게 어, 오히려 저희가 계약 관계를 가져가서 미션을 수행하면 페이드 테스터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었고요. 지금 한 400명 이상 모았는데 5월 말까지는 저희가 500명까지 모으는 걸로 목표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들은 저희가 플레이 테스트 미션 2포인트처럼 여러 가지 미션들을 수행하면 그런 뭐 한 달에 얼마씩 주는, 또는 어,
테스트 한 건당 페이를 하는 걸 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테스트에 대한 니즈가 아까 저희가 기존에는 퍼블릭밖에 없었는데 프라이빗 테스트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좀 많이 받아서 이런 프라이빗 테스트를 런칭하기 위해서 또 이런 페이드 테스트 그룹을 좀 운영을 해봤더니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양적인 피드백을 좀 하이 퀄러티 피드백을 많이 받는 그런 유저로 저희가 늘려왔고 굉장히 저희도 좋은 유저 그룹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요즘에 마케팅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게임학과들 교수님하고 학생들한테 G라운드를 소개하고 G라운드 자체를 커리큘럼에 좀 집어넣고 또 스튜던트들이 직접 저희 게임 몇 개에 참여해서 테스트해주는 이런 걸 이제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넘게 게임학과가 있는 주요 대학교와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협조적으로 학생들이 저희 테스터로 지금 계속 합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파일럿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면 굉장히 많은 국가로 확장을 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 사이드도 중요한데요.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그러면 계속 소싱하고 이렇게 글로벌로 잘 모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2015년부터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던 이제 GTR이라는 회사를 GXC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고요.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를 자회사로 해서 전 세계의 게임을 글로벌에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싱도 하고 또 정부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정부 쪽에 저희 어떤 G라운드를 즉 바우처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컨설팅 프로그램 이런 걸 소개하면서 게임들을 좀 소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딱 슈퍼스타 K 같은 방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오픈을 하고 그중에 탑 20 게임이 저희가 선정이 되면 하나의 컨퍼런스로 모아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그중에 탑 10만 뽑아서 투자를 하고 엑셀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국가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도시에서 지금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했고 올해는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다른 도시로 저희가 탑 20, 그 해에 탑 20 게임 탤런트 있는 친구들을 모으고 그때 같이 행사를 해서 투자하는 거를 여태까지 해왔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뭐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장시키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조금 더 하이 퀄러티에 있는 그 성장 단계에 있는 게임들을 소싱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퍼블리셔나 아니면 투자 기관들이 투자해서 아직은 좀 시크릿 이런 비밀을 좀 보장하고 싶은 그런 게임들도 테스트 단계로 저희가 지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런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확보했던 파트너 퍼블리셔나 투자 기관들의 이런 저희의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테스트를 지금 소개하면서 오히려 더 퀄리티가 높은 게임들을 많이 저희가 소싱을 하는 걸 시도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리셀러 파트너십, 뭐 아마존이나 이런 클라우드 회사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게임 관련된 뭐 데이터를 파는 회사라던가 이런 데들이랑 협력을 해서 이런 게임 소싱 레벨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라운드가 이제 어, 협력을 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게임 VC 라운드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랑 협력을 해서 또 한 100억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밸류가 되는 회사들이 만들어낸 게임들도 지금 소싱하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합적으로 거의 보면은 네, 이렇게 사실은 이 좀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디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게임이 어느 시장에서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개발이 잘 된 건지도 모르겠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를 리뷰 남겨주면 그게 되게 소중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인디 게임이 개발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개발했는데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중동에서 그렇죠. 예, 잘 된다고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 GXC 생태계 안에서는 이제 데이터로도 분석을 해주고, 리뷰로도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은 투자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네,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자기들의 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다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컨텐츠라는 게 사실 이제 만들어진 데와 이 컨텐츠를 좋아하는 데가 사실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만든 뭐 이런 오징어 게임이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터지기도 하고
뭐 오히려 어떤 특정 컨텐츠는 특정 국가에서만 또 이렇게 빵 터지기도 하고 약간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실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한 투자가 되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컨텐츠를 완성하고 마케팅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유저들의 선호도를 결국에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좀 내리기가 쉽다. 그리고 약간 대박이라는 소위 컨텐츠들이 이런 성향을 오히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게임 쪽에 보면 뭐 배틀그라운드라던가 아니면 최근 해리포터, 뭐 지금 BTS 그리고 뭐 이런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이런 공통점이 결국에는 이 컨텐츠가 제작되는 당시 때에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될까? 또 너무 니치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 잘 판단이 안 된다. 이런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런 판단들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이 좀 좋은 빛을 발하지 못했던. 그래서 저희 전략은 어쨌든 어떤 게 터질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 때 사실 펀딩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뭐 투자자라던가 아니면 퍼블리셔들의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컨텐츠가 잘 완성이 되고 런칭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퀄리티도 낮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전 세계에서 탤런트 있는 친구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컨텐츠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GTR이라는 엑셀러를 통해서 초기 자금과 뭐 공동 투자자나 정부 그랜트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결국에 그 컨텐츠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양이 있으면 G라운드에 태우고 G라운드에 또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이걸 퍼블리셔가 계약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단계로는 벤처 캐피탈이 인발브를 해서 이 컨텐츠를 더 투자를 해주고 또 다음 게임도 만들 수 있는 좀 여유 자금들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컨텐츠가 잘 만들어져서 이제 유통되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플랫폼이 사실 저희가 지금 글로벌에서 넘버원으로 게이머들의 결국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굉장히 열심히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는 플랫폼으로 지금 저희가 글로벌 넘버원으로 현재 되고 있는데요. 더 완전히 그 쐐기를 박는 뭐 저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저희가 좀 어떻게 더 발전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빗 테스트가 있는데요. 프라이빗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오픈하지 않고 프라이빗을 내가 100명에서 뭐 1000명 또는 그 1000명 또는 100명도 어떤 그룹을 이제 크라이테리아 기준을 설정해서 내가 유럽 국가들 위주로 또는 뭐 FPS 게임 장르를 했던 위주로 약간 그렇게 유저를 좀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프라이빗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당연히 유저들이 NDA를 맺어서 각각 클라이언트들이랑 직접 계약을 맺고 이거를 플레이를 하는데 저희가 뭐 런처의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이 친구들이 플레이할 때 그런 워터마크를 씌워서 계속 다 플레이를 녹화를 한다던가 뭐 어떻게 보면 컨피덴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거의 출시를 앞둔 특히 퍼블리셔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이거 좀 있으면 런칭한다라는 그 단계에 있는 게임들은 오히려 퍼블릭으로 오픈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때는 프라이빗으로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요즘에 좀 흥분돼 있는 거는 사실 이제 프라이빗 테스트를 저희가 5월 말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기능들이 개발이 돼서 근데 이미 저희랑 논의 중이고 그런 클라이언트가 10개가 넘고요. 그중에는 지금 이름만 알면 굉장히 큰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도 이미 저희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쪽보다는 프라이빗 쪽이 확실히 좀 그런 쪽 이미 성장한데 게임사나 퍼블리셔들은 또 니즈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임 학과들의 뭐 교수님이나 학생들한테 이런 저희가 시스템을 제공을 하면 대학교 교수님은 G라운드를 이제 학기 중에 커리큘럼에 반영을 하고 유저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플레이를 하는 미션을 주고 숙제를 주고요. 그리고 그 모든 학생들의 액티비티가 다 데이터와 어떻게 보면 정량정성인 부분들이 다 저희가 어드민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평가를 낼 때 뭐 훨씬 더 좋고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게임 학과에 갈 정도로 게임에 진심인 친구들인데, 저희 G라운드의 플레이어로 활동하면서 추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게임사나 퍼블리셔에 또는 게임 투자자로 갔을 때 G라운드에 대한 앰베서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던가 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저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모바일 쪽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모바일도 게임이 완성돼 가는 중에 이제 테스트를 해서 게임을 좋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은 없습니다. 만약에 뭐 다 만들어 놓고 마케팅 테스트하는 툴들 위주로 업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저희가 스토어로 발전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G라운드 자체 스토어인데 약간 모든 게임을 다 올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G라운드에 테스트를 해서 약간 되게 평점이 기본 평균보다 높고 확실히 유저들이 좋아한다라는 게 좀 검증된 게임들만 유통시키고, 그래서 이 유통하는 것도 지금 스팀은 1년에 거의 한 10,000개 정도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1년에 한 100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일주일에 뭐 1개에서 3개 사이를 소개하고, 그 소개한 게임들에 또 저희가 게임 마케팅을 붙여서 이제 저희가 또 오히려 게임 판매를 좀 도와주는 이런 플랫폼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내에서 유저들이 더 재밌게 뛰어놀 수 있게 여러 가지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돼서 뭐 게임의 라이브러리라던가 아니면 본인들의 성취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같이 플레이할 때 어떤 같은 플레이어들끼리 좀 서로 채팅하는 기능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별도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기본적인 플랫폼들이 많은 이제 뭐 구글, 애플 또는 스팀 이런 메이저 플랫폼들이 좀 많이 플랫폼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약간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어,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한테 더 많이 레미지를 쉐어해주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 컨텐츠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하드웨어도 오히려 더 확대시켜가지고 실제 지금 굉장히 핫하게 이번에 나온 정말 게임기라던가 게이밍 노트북을 저희가 소싱해 와서 오히려 유저들한테 좀 보상 차원으로 되게 좋은 하드웨어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 더 중점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 중에 파트너 게임 펀드를 현재 만드는 걸 지원하고 있는데, 이 펀드는 데이터 기반으로 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G라운드 플랫폼에 게임을 올려서 이 게임을 테스트하는 거고, 저희가 타겟하는 거는 약간 한 1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그런 중견 게임사들의 게임들을 소싱하는 측면으로 라운드 벤처스라는 게임 전문 벤처 캐피탈하고 협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을 할 때 G라운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는 게임 자체의 매출을 사실은 현재는 유저 선호도를 알더라도 추정하기 어려운데, 이런 매출 선호도를 좀 알아낼 수 있는 그 인풋 값들을 몇 개를 집어넣고 이 게임에 대한 예상 매출이 1년간 얼마가 나올지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현재 전문가 그룹이나 저희 자체에서도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이 데이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시간은 걸리고 난이도는 있겠지만 충분히 추정을 해내서 어느 정도의 콜리레이션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굉장히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GXC에 대한 소개였고요. 결국에 약간 게임 섹터에서 저희가 언맷 니즈들이 보이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야, 이건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비즈니스화 시켜서 오히려 더 나은 게임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하나씩 저희가 사업을 늘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좀 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GXC에 대한 사업 소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이게 인디 게임 산업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인디 게임 개발사들과 유저들에게 그래도 좀 더 어떤 그 좋은 게임이 잘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그럼요. 준다. 이런 네, 방향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궁극에는 인디 게임 산업에 뭐 스팀 같은 존재가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스팀은 어떻게 보면 이미 게임이 다 만들어진 거를 잘 네. 팔기 위한 그런 약간, 그런 디스트리뷰션 플랫폼이라고 하면 저희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컨텐츠가 자세히 보시면 스팀에도 결국에는 좀 돈이 좀 있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게임들이 만들어져서 런칭이 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대작들. 오히려 예. 저희는 오히려 인디 게임도 스팀에 좀 많이 있지만 이 인디 게임의 또 이제 그 수준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인디 게임들 자체가 전 세계에서 오히려 더 좋은 퀄리티로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음, 그런 걸 제공을 하고 그리고 유저들이 결국에는 그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 인발브를 해서 결국 유저가 좋아하는 게임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약간 그런 걸 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어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떻게 보면 유저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애정이 있었고 재밌어 했던 게임들에 참여를 하면서 얻었던 G포인트로 나중에 그 게임이 나오면 그 G포인트로 게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오히려 되게 보람도 있고 돈도 안 들고 되게 음, 좋은 느낌을 좀 가져가는 플랫폼이 되는 거고 저희가 스팀 같은 경우는 모든 게임을 다 올릴 수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부티크 플랫폼을 좀 더 지향을 하고 약간 그렇게 이런 어떤 슈퍼스타들이 여기서 저희 많이 나오면 이 생태계가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 음.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게임 산업은 좀 이렇게 영화처럼 대작이 정말 떼돈을 버는 그런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디 게임 산업이 앞으로 좀 전망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저는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모바일하고 이제 PC 콘솔 쪽에 있는데 인디 게임이 예전에는 모바일에서 빵 터져가지고 뭐 정말 뭐 굉장히 게임 하나로 슈퍼스타도 나오고 약간 이러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그쪽이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쪽에서 빵 터지는 케이스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닌데 오히려 PC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더 전망을 높게 보고 저희도 이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약간 퍼블리셔 없이도 사실은 게임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또 올릴 음, 수도 있고, 이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지금 동접자가 한 3천만 이상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자가 한 3억 명 이상.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쪽 게임이 사실 그래픽이 되게 좋고 막 뭐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런칭하더라도 유저들이 해보고 야, 이게 재미없는데 이러면 바로 안 합니다. 네거티브 음, 리뷰 쫙 음, 달리고. 근데 정말 작은 팀이 만든 세 뭐 명, 예를 다섯 들면 명이서 해도 네, 막, 얼마 전에 5명에서 스웨덴 애들이 작년에 벨하임이라는 음. 게임을 만들었는데 1년에 3천억 벌었습니다. 와, 다섯 근데 명이서요. 이게 될 수가 있는 게 아까 거의 말씀하신 BTS네. 맞아요. 동접자가 3천만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0만 장 팔리면 음, 솔직히 한 3만 원, 뭐 2만 5천 원 이렇게 팔리는데 음, 이게 100만 장 팔리면 이게 30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100만 장이 아니고 이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까 3천만 중에서 동접자 3천만 중에서 뭐 약간 3분의 1 정도 한 천만 화태만 음, 노출이 되고 그 음. 정도 팔리기 시작하면 이게 3천억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니티나 이런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의 기술의 혁신이 또 1인 아니면 5명 이내의 인디게임 개발자들한테는 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겠네요. 아, 그럼요. 실제적인 음, 많은 그런 엔진들의 발전과 그리고 퍼블리셔를 또 끼지 않고도 음,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팬데믹 때 오히려 더 확대되면서 오히려 뭐 작은 게임사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들이 생겼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매출이 막 이렇게 몇 천억에서 조 단위로 만들어져야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우리가 좀 알지만 이게 알고 보면 꽤 많은 게임들이 작은 게임이지만 1년에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만들어내는 것도 조용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저는 이제 그런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고 결국 그런 작은 팀이 본인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퍼블리셔가 만들고 싶어 하는 음, 게임보다는 게임 음, 개발사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하거나 좀 유니크한 게임들이 사실은 유저들의 그 선호도의 데이터 기반으로 결국 투자도 받고 만들어져야 굉장히 어느 순간에 마켓에 보면 다양한 게임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유저 프렌들리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또 먹힐 수 있고 되게 서로 합리적인 그런 게임 자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만들어졌는데 유저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써야 되는 게임이면 사실 되게 이거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엔터테이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넷플릭스도 사실은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소형 프로덕션에서 제작되는 작품을 세계로 유통을 시켜주는 그런 채널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컨텐츠 소비의 다변화 이런 거를 만들어준 것 같거든요. 예, 막 네, 남미 거를 우리가 보게 되고 한국 네, 거를 남미에서 보게 되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GXC가 추구하는 정신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음. 하여튼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